공기고사 조합 대입기입니다. 복습용 체크. 안 했구만? 뭐 조합도 안 했던, 나 저기 기하도 안 한 거 같던데? 시우? 넘겨. 공기고사는 다음 주 일요일날 기하 조합 6문제씩 해서 아마 12문제를 40분 동안 뜰 겁니다. 자, 오늘 어디까지, 어디 나가야 돼? 동자순을 나가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자, 동자순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같은 동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동자순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숫자가 111, 222, 333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전체가 몇 개예요? 전체가 8개죠. 네. 8개를 일렬로,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얘 3개 있는 거로 구별할 수 없죠. 네. 맞습니까? 그럼 3개 있는 거를 얘는 이거를 일렬로 배열한 거를 나눠줘요. 마찬가지로 얘가 2가 얘 같은 2라서 숫자로 봤을 땐 육안으로 구별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2, 1, 뭐 이 첫 번째 2, 두 번째 2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를 일렬로 배열한 거를 나눠주고 얘를 일렬로 배열한 거를 나눠줘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전체 뭐 n개가 있고요. 얘를 p개, 얘를 q개, 뭐 얘를 r개 있다고 하면 p팩, q팩, r팩 분의 n팩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동자순열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고요. 같은 것끼리 그냥 바꾸는 경우가 중복된다. 그 부분만 중복되는 부분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example 있죠. 애니멀. 애니멀에서 A가 2개지. 네. 맞습니까? A가 2개니까 애니멀이 6개 문자잖아. 6팩분에 A가 2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것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 이해돼요? 여기 써있어요. 굳이 안 써도 돼요. 자, 1번 봅시다.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저기 쌤인가? 쌤도 있고 아마 저기 뭐 마플 시너지라든가 고등학교 교과책에 보시면 모의고사, 뭐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거 모여져 있는 문제 보면 1번 문제는 항상 있어.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이 있어요. 이게 6개야. 6개 지역을 인구조사 조사원 5명이 담당하려고 한대요. 이 6개 지역을. 5명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4명이 남은 4개. 그러니까 1명이 2개. 근데 제한 조건이 뭐야? 이웃한 2개죠. 그래서 나머지 4명이 4개를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웃한 2개 지역을 나눠야지. 그래서 이 알파벳을 내가 붙일 거야. A, 예를 들어 B, C, D, E, F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웃한 두 개 지역은 셀 수 있잖아요. 세도 돼. 세도 돼. 예를 들면 A랑 B가 이웃하고 있죠. 맞아? A랑 C도 이웃하고 있죠. A랑 E도 이웃하고 있죠. 그 다음에 B랑 C가 이웃하고 B랑 A는 뭐 A, B가 똑같은 거니까 B랑 D 그죠? B는 이제 더 이상 이웃함 없죠. A, C, D랑만 이웃하니까 그죠? C 입장에서는 C는 E랑도 이웃하고 C랑 F 그 다음에 C랑 D 했죠. C는 다 이웃하지. C, CA, CB, CE, CF, CD 그죠? D는 D DF 그 다음 마지막에 E랑 F 몇 개야? 10개 10개야. 그래서 이웃한 두 개 지역이니까 걔가 지금 10개인 거야. 이게 이웃한 두 개 지역이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접한 두 개 지역을 예를 들면 내가 A랑 B를 선택했어. 요거를 한 놈이 선택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C, D, E, F를 4명이 그냥 이어서 받으면 되죠. 걔가 뭐야? 4패.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 문제를 읽고 이것을 내가 이 두 개씩 인접한 두 개 지역을 나누는 것 자체를 애들이 잘 처음에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현역 고1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 정답률이 높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4개는 그냥 일렬로 배열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맞지? 아니다. 쏘리. 4팩이 아니지. 얘가 지금 10개를 한 거는 이 이웃한 두 개 지역을 나누는 거야. 나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A, B를 내가 찜했어. 그러면 얘가 그 지금 하나를 이 한 명이 얘를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사원 5명 중에서 이 5명 조사원 예를 들어 조사원이 1, 2, 3, 4, 5야. 이 조사원 5명 중에서 저 A랑 B 혹은 A랑 C, A랑 E 이걸 맞는 거 한 명 선택을 해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 선택한 게 지금 그게 이제 10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이 10개짜리 중에 이 두 지역을 맞는 놈을 예를 들면 1번이라고 봐. 이해돼?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A, B를 이제 뭘로 보는 거야? 하나로 묶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B, C, D 아니지? C, D, E, F C, D, E, F로 C, D, E, F로 놓고 얘네를 일렬로 배열해 버려. 그래서 얘가 5팩토리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10개는 이걸 그냥 구획을 이웃한 지역을 나누는 것 자체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1번한테 줄지 2번한테 줄지 3번한테 줄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10개를 이거 지금 이웃한 지역을 나눈 걸 여러 하나로 봐. 그리고 나서 섞어. 그럼 이거 이제 팩토리얼로 일렬로 배열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200까지. 다음에 그림에서 선생님 문제 풀 시간 줄 문제는 따로 있어요. 자, 그림에서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얘는 이제 단원 자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만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풀 건데 가운데 얘가 C야. 근데 A에서 C를 이거 여기 안 가네. 여기 있고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일단 크게 보면 전체에서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걸 빼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반대경우, 반대급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A에서 전체 경우는 뭐냐면 자 얘에서 이렇게 가는 걸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 내려가는 거. 어쨌든 A에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내려가서 어쨌든 이쪽으로 가고 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얘를 이제 B로 가. 그럼 이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이 4개 있어. 그래서 4패. 아래로 가는 게 4개 있어. 4패. 분의 전체가 A 4개, B 4개여서 8패.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로가 이제 AA 해가지고. 그럼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게 A에서 C로 가는 거는 2팩, 2팩분의 4팩이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게 2팩, 2팩분의 4팩이 되죠. 2팩, 2팩분의 4팩이 아니라 4, 4. 얘 2, 1, 4 지워주면 3, 2, 1이니까 6이죠. 얘도 6이죠.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게 전체 36까지가 되겠지. 전체는 4, 3, 2, 1, 4, 3, 2, 1, 8 빼고 70이야? 70에서 36 빼면 30 같이. 그다음에 3번까지는 선생님이 해주고 4번은 여러분은 뭐 해보시면 됩니다. 4번은 충분히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얘도 지금 이 문제랑 동일한 맥락인데 얘는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부분을 붙여놓은 도로망을 값은 A에서 B로까지 A에서 B로 가는 거야. 값은 A에서 B로 가는 거야. 을은 B에서 A로 가. 도로를 따라 최단 경로야. 최단 경로면 얘는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 된다는 소리야. A는. B는 왼쪽 아니면 밑으로만 가야 된다. 최단 경로니까 무조건 왼쪽 밑으로 가야 돼. 얘는 오른쪽 위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동시에 출발해. 얘가 한 칸 가면 얘도 한 칸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3칸 갔으면 얘도 3칸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도중에 만나야 해요. 그럼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한 칸 갔을 때 얘가 한 칸 가도 A랑 B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럼 얘가 만약에 2칸, 최대로 2칸 갔어.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얘가 이렇게 가든, 여기 오든, 여기 오든, 2칸 가도 안 만나. 근데 언제 만나냐면 3칸 갔을 때 만나요. 얘가 3칸, 하나, 둘, 셋 갔을 때 얘도 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건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둘, 셋 갔을 때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 그 지점을 P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서 1, 2, 3 1, 2, 3 Q 그 다음에 얘가 R. 왜? 왜? 구려? 영어 발음 구려서? 영어 시간 아니잖아. 굳이 뭐 sorry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얘는 약간 수업 시간에 우선 플러스 하면 미쳐 애들이. 김하원이랑 장우진이랑 특히 진짜. 아무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예를 들면 얘를 뭐 A라고 하자. 그다음 얘를 B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P에서 만날 때 첫 번째 P에서 만날 때 자 A가 하는 거랑 B가 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하시면 돼요. 근데 P에서 만날 때 Q에서 만날 때 R에서 만날 때를 각각 나누는 거기 때문에 걔는 합의 법칙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P에서 만날 때는 하나, 둘, 셋이지. 전체는 3팩, 그죠? 근데 얘가 2개고 얘가 하나니까 2팩분의 2팩, 1팩분의 3팩이니까 그냥 2팩분의 3팩. 그죠? 그 다음에 이걸 A라고 하면 B는 A에서 B. 갑이라고 할까? 갑이라고 할게. 갑.
아 진짜 씨. 을은 얘에서 P로 왔으니까 얘에서 P 한 개지. 왜 하나 잠깐만. 하나 맞는데? 쭉 가능한 게밖에 없을 텐데요. 맞아 하나인데 왜 하나가 아니지? 선생님 하나로 생각하는데 하나가 왜 아니지? 잠시만요. 하나인데? P랑 1, 2개 때문에 곱하기 2대 하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인데. 아무튼 일단 해봅시다. Q. Q에서 만날게요. 갑은 200분의 300이죠. 그죠? 을은 200분의 300이죠. 뭔가? 다음에 아래에서 만났다. 얘 똑같죠? P에서 만날 때랑. 이건 갑이 하나로. 이거는 200분의 300. 그죠? 이거서 하는데? 이거 아니지? P에서 만나서 A로 가야 되죠? 얘는 A에서 P로 간 다음에 B로 가야 되는 거죠? 돼요? 이해돼? 그럼 갑은 200, 300 여기까지 P까지 오는 거는 그렇고 그리고 얘가 3이 되는 거고 을은 여기서 이게 온 다음에 1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1이 되는 거 얘는 1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그럼 얘랑 얘는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가 맞겠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얘는 이게 3이고 이게 3이니까 얘는 어차피 스위치가 똑같지. 그럼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이지. 그러니까 얘는 A에서 Q까지가 3이고 Q에서 B까지가 3이니까 3, 3, 9가 되는 거고 B에서 Q까지가 3이고 Q에서 A까지가 3이니까 3, 3, 9니까 얘는 9, 9, 80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 1 곱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99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4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제 카메라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시간 한 2분 뒤에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근접했어. 아, 아니야. 아니야. 네, 맞습니다. 봅시다. 말해. 말하라. 214. 2314. 다섯 자리라니까. 아니. 자, 봅시다. 5개의 숫자예요. 이제 이게 왜 헷갈리냐면 0이 있기 때문이에요. 0이 있기 때문에. 0, 1, 2, 3, 4잖아. 근데 5자리잖아요. 그죠? 5자리잖아. 근데 앞에 0 올 수 있어 없어? 뭐다? 그럼 0부터 이것부터 시작이야. 이해됩니까? 0이 못 오니까 5자리인데 0을 여기다는 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얘 1을 여기다 썼으니까 이제 0, 2, 3, 4는 여기 안에 와도 되지. 그게 4팩이죠. 여기가 1로 만들 수 앞에 1이 오면 만의 자리가 1이 오면 얘로 24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 구해야 돼? 40번째 구해야 돼. 근데 얘가 여기가 4팩이 돼버리면 48이잖아. 이미 넘어서 버리죠. 이때부터는 하나씩 경우 나누는 거죠. 0이 왔어. 그럼 이제 나머지 3개 뭐? 3팩이죠. 그럼 6이죠. 그냥 여기까지 30번째.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 1까지. 그럼 여기도 3팩 할 수 있지. 그럼 얘 6이잖아. 여기까지가 몇이야? 36이죠. 그 다음 오는 숫자는 37번째가 되는 거지. 그럼 2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3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0 오는 거죠. 그럼 얘가 뭐야? 2팩이죠. 그럼 2. 여기까지 이제 얼마야? 38번째까지야.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2, 3. 0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1이죠. 그 다음에 뭐야? 0, 4 아니면 4, 0이죠. 얘가 39. 얘가 40이죠. 그래서 2, 3, 1, 4, 0. 다음 5번, 6번 해보세요. 5번, 6번도 모의고사에 나왔어가지고. 오 번은 특정한 한 쌍의 남녀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5번, 6번 푸는 데는 8분 정도 드릴게요. 여기 안 나오죠? 여기 안 나오죠?
아니 이렇게 적게 나오지. 특정한 남녀를 이웃할 특정한 남녀를 특정해서 걔를 먼저 뺀다고 생각해요. 걔를 잠깐 제외시켜.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명의 남자 여자는 교대로 시키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보다 많아. 얘는 맞았는데? 얘 어떻게 됐어요? 잘했네. 여기에는 교대가 안 되죠. 여기는 이건 무작위 배열이지. 이해돼요? 삼 분 뒤에 풀이 들어갑니다. 불러와. 일단 없었어. 나 불러봐. 35? 엄마? 35?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를 보다 왜 이를 보다 다른 인생이지? 아 그래 아예 그냥 이렇게 특정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셔도 뭐 그렇죠.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알았어. 540? 네, 틀렸어. 그냥 안 오잖아. 자, 1분 뒤에 소리 들어갈게요. 불러. 350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네. 1080. 만? 네. 이렇게까지 안 나와. 570. 뭐라? 570. 뭐? 누구? 아니. 뭐? 통을 넘는다. 1000 안 넘어가요. 360. 아니에요. 이번에 576이. 아니에요. 까비. 뭔데 까비요? 답을 모르는데 뭐가 까비야? 이거 나눠봤는데. 그 값도 많네. 576을 2로 나눴나? 1150원. 자 봅시다. 남자 4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제한 조건이 뭐냐면 남녀 교대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렇게 세울 거야.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남녀 교대인데 특정한 한 쌍의 남녀 얘네를 여기서 잠깐 제외시켜요.
얘네가 뭐 하면 돼? 얘네는 이웃하라는 거야. 다른 애들은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는 교대로 해야 돼. 네. 그리고 얘네만 이웃해야 돼.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먼저 남자 셋을 배열을 해요. 그러면 남남남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남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남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 3명 배열하는 게 3팩이죠. 네. 그리고 여자도 3팩, 여자도 배열해요. 3명도. 그럼 이 3팩이야. 이걸 곱해. 근데 이게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어. 남녀로 교대로 오는 경우가 2가지야. 맞습니까? 그러면 야 하나만 그냥 하나 쓸게요. 남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이웃해야 되잖아. 맞아? 얘는 여기 사이사이에 그냥 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야? 7개. 그러니까 얘가 300 곱하기 7이 돼. 얘는 남녀 이웃하는 거. 6명 사이에 그냥 배열하는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7명 사이에다 그냥 껴넣으면 돼. 이거 왜 이 안 곱하는 줄 알아요? 남녀 1렬을 왜 배열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얘는 어차피 같이 있잖아. 한 쌍으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하기 때문에 걔는 굳이 2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냥 굳이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해 안 돼. 그래서 300, 7 하면 얼마? 500 얼마니? 얼마였지? 400? 504? 504였죠. 비슷했다. 뒤에 0만 멈췄어. 얘는 안 했구나. 이 곱해야죠. 이 여기가 곱해야죠. 그 다음에 6번 8배 대비 할배가 2명인데요. 애족보를 만든 거네. 야. 대비 애미 영희 철수 6명이 자동차 일단 자동차 이게 짐을 실어놨구나. 그걸 못 봤네. 6명이 가족의 자동차를 타고 가. 앞줄 세컨라인 그다음에 뒤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앞줄에 2개, 가운데 줄 3개, 뒷줄에 하나 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을 수 있어. 아버지나 어머니 이게 운전석에 앉는 거. 애비애미 운전석 배치. 저 운전석은 하나 아니에요? 운전석 한 개. 운전석 배치. 운전석이 한 개는 2팩이 아니라 2죠. 운전석을 여기잖아.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운전석. 애비애미 운전석 배치 여기 그죠? 여기다 아버지 올 수 있고 어머니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2개. 왜? 이쪽에. 왜? 왜냐면 선생님 2팩이 아니라 2라 하셨는데 2팩이 2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같은 숫자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죠. 어쨌든 아버지가 올 수도 있고 어머니가 올 수도 있고 이 팩이랑 1년로 배열하는 거랑 그냥 얘가 2가지 경우는 달라져. 애비가 올 수도 있고 애미가 올 수도 있죠. 운전석은 그죠? 그 다음에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어. 그러면 가운데 줄이 좌석이 3개야. 네. 그 중에 2명을 거기다 갖다 배치해야 돼. 이게 영희랑 철수 가운데 배치. 그럼 이제 나머지 남는 좌석, 예를 들면 내가 여기랑 여기를 배치했다고 하면 여기 조수석 이렇게 남잖아.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렬로 배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66, 2, 70 이거겠죠.
선생님이 이게 한 번에 샥샥샥 풀어서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좀 낮았다. 이거는 저기였어요. 주관식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몰랐으면 이게 식은 굳이 안 써도 되고 이제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여기 해야 되는 거죠. 주관식도 마킹을 하거든. 모의고사는. 주관식도 예를 들면 70이야. 그럼 10의 자리 7에다 하고 10에다가 7, 1의 자리 2 이렇게 마킹하는 거. 전국의 모의고사를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주관식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OMR을 해야 돼. 그래서 답이 한정돼 있죠. 확률 자체가. 찍는 거 자체가 한정돼 있어. 해봤자 1000분의 1입니다. 000부터 999까지. 맞으면 쓰자. 뭐라고? 맞으면 맞으면 찍어서 맞추면 되나? 맞으면 아자스. 문제를 연습으로 야르. 맞추면 또 함수네. 아, 함수 내가 설명했던가요? 네. 함수라는 놈은 정의역이랑 치역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얘가 x의 범위가 정의역이고 예를 들면 얘가 1, 2, 3 얘가 뭐 a, b, c, d가 있어. 그럼 얘가 공역인데 1과 2와 3에 대해서 선택된 얘네 a, b, c는 그러니까 공역은 a, b, c, d고요. 치역이 a, b, c가 되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 둘 다 y의 범위인데 함수값에 나온 x에 대응된 x가 y에 대응된 그 값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a가 1, 2, 3, 5, 7 5개의 원소. 집합도 설명했죠? 네. 조건을 만족하는 A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라는 말은 여기 잠깐 칠게.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말은 A가 1, 2, 3, 5, 7이잖아. 그러면 A에서 A로 대응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만족하는 조건 F1이 3이래. 얘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F1은 이미 3이야. 이게 첫 번째 가해 조건이야. 그리고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어야 돼. 예를 들면 하나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야. 그럼 얘가 3이 선택됐잖아. 3. 그러니까 2, 3, 5 해도 되고 2, 3, 5 해도 되고 3, 7 해도 되지. 그럼 예를 들면 2, 3, 5야. 그러면 자 여기 2, 3, 5 이렇게 만약에 치역이 선택돼. 그러면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 2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x의 값들이 지금 여기서 4개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5도 4개. 근데 2, 3, 5, 7이 3을 선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 이게 지금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란 말이 안 나와서 F1은 3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나머지 4개에서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5를 선택할 수도 있어. 반대로 이 경우면 3 아니면 7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경우를 나눌 거예요. 2, 3, 5인 경우랑 3, 7인 경우. 치역이 일단 2, 3, 5. 치역 2, 3, 5인 경우는 여기서 2, 3, 5, 7이 7이 어디에 되는데 이게 정의역. 정의역이 어디에 되는데 2, 3, 5에 되는데 이해됩니까? 그럼 이 말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의 경우. 전체의 경우.
전체의 경우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복순열 있죠. 모두가 2를 2, 3, 5, 7이 2를 선택해. 그러니까 2가 2, 3, 5, 7이 선택하니까 얘가 2, 3, 5, 7이 2가 2, 3, 5, 7을 잠깐만. 5에 대응하는 거니까 2가 대응하는 게 2가 2, 3, 5에 대응할 수 있어. 그래서 세 가지. 3이 2, 3, 5에 대응하는 게 세 가지. 5가 2, 3, 5에 대응하는 게 세 가지. 7이 2, 3, 5에 대응하는 게 세 가지. 그래서 전체는 3, 3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전체가 맞지. 근데 거기서 뭘 빼줘야 돼? 전체에서 2, 3, 5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 2, 3, 5가 안 되는 걸 빼는 거잖아. 전체에서 모두 뭐 예를 들면 5를 뺀다는 거야. 2랑 3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두 3이랑 5가 된다는 거야. 2랑 5는 될 필요가 없죠. 왜냐면 F1은 3이라고 고정해놨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F1은 3이라고 고정해놨으니까 2랑 3만 되거나 3이랑 5만 되면 되는 거죠. 그걸 빼. 그리고 모두 2랑 3 또는 그러니까 모두 2. 모두 2인 거. 모두 2, 모두 2, 3. 모두 2, 3에 모두 2랑 모두 3이 없나? 얘가 모두 2, 3이라는 게 예를 들면 2가 2가 되고 3이 2가 되고 5가 2가 되고 7이 2가 되면 모두 2, 3. 아니면 3, 3, 3, 3. 예, 3, 3, 3, 3 이런 것들. 모두 2, 모두 3. 이거 제가 칠게. 이거 어차피 위에 있는 거니까. 모두 2랑 모두 3. 그 다음에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모두 모두 2, 모두 3에서 모두 이걸 나눌게요. 모두 2인 거 빼고요. 모두 3인 거 빼. 얘가 투트랙으로 가는 거야. 얘는 모두 3인 거. 모두 5인 거. 이렇게 빼면 되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체가 모두 2인 거, 모두 3인 거, 모두 5인 거. 이걸 빼는 거지. 그 말은 얘가 지금 80, 전체가 81가지예요. 그럼 모두 2인 게 2, 8. 이런 거죠. 2가 2, 3, 3이 2, 3, 5가 2, 3, 7이 2, 3이야. 그러니까 모두 2, 3인 게 2, 파이 4가 되는 거야. 밑에 모두 3, 5인 것도 2가 3, 5,
3이 3, 5, 5가 3, 5, 7이 3, 5가 되는 거야. 이게 2, 파이 4. 거기서 모두 2인 거가 하나, 모두 3인 게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결국에 얘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러면 14지. 81 마이너스 28이 되는 거지. 이게 14야. 이게 14가 두 개 있는 거야. 거기서 모두 2, 모두 3, 모두 5는 하나씩이야. 하나, 하나, 하나. 이게 3 마이너스 3. 그럼 얼마야? 53이니까 50이 되는 거야. 문제가 어렵죠. 네. 그다음에 8번은 더 복잡한 건데 8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직선 도로망 6개의 지점. 뭘 그리면 안 돼요? B에서 B만 그리면 안 되구나. 도로망이 A, B, C, D, E, F 6개의 도로망이 있어. A, B, C, D, E, F. 쌤, 이게 왜 37인 경우는 왜 아니지? 어? 그러네? 잠깐만. 37번은 아닌데? 근데 왜 답이 나왔지? 잠깐만. 답을 잘못 썼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건 아니죠. 자, 치역이 37인 경우를 쓸게요. 이건 50개예요. 2, 3, 5로 한 개. 그 다음에 치역이 그러면 이제 자, 이 F1이 3이잖아? 그러면 2, 3, 5, 7 이 정의역이 어디에? 3이 되거나 3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7에 대응하거나 또는 7에 대응하거나. 그러면 얘는 그냥 2가 3, 3이 2가 37, 3이 37, 5가 37, 7이 37이 대응하는 거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37에 대응해야 되잖아. 그럼 뭐만 빼면 되냐면 모두 3인 경우만 빼면 되는 거죠. 모두 7에 대응하면 F1은 어차피 3이니까 37에 대응할 거예요. 그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치역이 3하고 7만 나오면 되니까 2도 7, 3도 7, 5도 7, 7도 7은 돼. 근데 2가 3, 3이 3, 5가 3, 7이 3이면 치역이 3밖에 안 되는 거죠. F1도 3이니까. 걔 하나만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5죠. 그래서 50이랑 15 더해서 답은 65가 되겠죠. 다음에 8번은 그림과 같은 직선 도로망을 가진 6개의 지점. 그리고 오늘 1태는 오늘 배운 부분에서 한 문제랑 전주에 배웠다고 해서 세 문제 나옵니다. 라이브 없어요? 네. 복습한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은 직선 도로망을 가진 6개의 지점 A, B, C, D, E, F가 있다. 어떤 지점에서든지 다른 지점으로 직접 통하는 길은 있는데 공사등의 관계로 B에서 D만 B 사이를 잇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때 A 지점에서 출발하여 나머지 5개의 지점을 한 번씩 들러 A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에서 A가 있어요. 그러면 다 지날 수 있어. 그럼 다시 A로 들어오고. 근데 뭐만 안 돼? 여기만 연결이 안 돼 있어. B와 D가 연속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게 예를 들면 이 도로망을 그냥 밑에다 여기다가 써놔. 근데 B랑 D만 연속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얘는 첫 번째 B와 D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B와 D가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있다고 해서 한 거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를 구해요. 그리고 B와 D가 B와 D를 연이어 들리는 경우, 그러니까 B와 D가 연속한다는 말이죠. B와 D를 연속하는 경우를 구해서 1번에서 2번을 빼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A를 제외한 B, C, D, F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잖아, 전체가. 맞아? 그러니까 1번은 뭐야? 5팩토리얼이 돼. 120. 그리고 B와 D를 연이어 들린다는 건 뭐냐면 B와 D를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연이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B와 D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얘랑 C, E, F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그럼 무조건 BD는 연속해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얘는 어떻게 배열하든 BD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있을 수도 있고 네 번째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B와 D를 연속해서 들릴 수밖에 없어. 2번은 어떻게 돼? 4팩토리얼 하고 B와 D 자리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얼마야? 48이 되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72가 되겠다.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직 공수표를 완벽하게 안 해서 선생님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치면 안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알았죠? 함수, 집합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웬만하면 안 낼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정도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내는데 집합하고 집합하고 함수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 안 낼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분기부사 대비 프린트에도 그런 문제 많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작년에 분기부사 대비 프린트는 20문제였어요. 근데 아마 보시면 문제가 적어요. 공부를 첫 시험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적게 줬어요.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여기서는 어쨌든 4문제가 나와. 분기부사 대비 프린트 4문제가 나오고 라이브가 2문제가 나와. 분기부사 때. 라이브가 뭐예요? 라이브가 뭐예요? 너 학원 언제 왔어? 뭐요? 학원 언제 왔냐? 2주 2주 됐어? 근데 라이브를 몰라? 1일 테스트 봤어 안 봤어 지금까지? 셨어요. 그거 다 라이브 문제잖아. 한센 쌤이 시험 안 내요? 내시죠? 그러니까 그 내는 문제들이 코어 나야지 정석이 없는 문제들이죠. 아 그게 라이브 문제. 아. 그다음에 9번. 여기부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본 유형들이 이제 있죠. 이거는 한번 풀어볼까? 아니면 선생님 풀까? 풀어볼래? 어떻게 할래? 풀어보세요. 9번 10번 보세요.
이게 적혀 나오지. 9번은 숫자가 좀 크게 나옵니다. 그거보다 적게 나옵니다. 올려봐. 24만 1,900. 아, 그 정도 아니야. 1000단위입니다. 만 안 넘어가요. 구 번 문제 유형이 뭔지 알아요? 이거 지금 단원 이 문제 유형이 뭔지 알아? 그래, 분할 분배가 아니야. 분할 분배. 나중에 알려줄게. 아, 아니야. 비슷했다. 분할로 했냐, 분배로 했냐? 한한 다음에 나눠줬어. 분할한 다음에 나눠줬어? 만간이 나오네. 만단이 안 나와요. 10번 문제도 분할이죠? 아니야.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크지 않아. 조금 맞춰. (8,000) 대? 아니야, 그 정도는 크지 않아. 네, 그거요. 이번 주에 뭐 있었니, 시우? 바빴어? 왜 안 해왔어? 선생님 머릿속에 지난주에 되게 잘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쪽만 반짝하지 말고 꾸준함을 보이세요. 꾸준함. 네. 한 게 아니야? 알았어. 어렵죠? 햄이 6,720. 어? 6,720. 아니야. 7,776이에요. 뭐라고? 7,776. 아니야. 이게 생소한 숫자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숫자들이 나오냐? 뭘 어떻게 곱하면 그런 숫자들이 나오냐? 나는 지금 수절교합하면서 그런 숫자들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과정 외 과정이다. 이게 1,800. 아니야. 자, 이게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이 명칭을 쓰진 않아요. 근데 조합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문제는 나와. 그러니까 지금 원과 비례라는 단원이 3학년 2학기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닮음을 써서 심화 문제에 나오기는 해요. 옛날에는 공식으로 외웠던 것들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분할도 마찬가지로 분할하고 분배는 뭔 차이냐면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해하는 거야. 그냥 찢어만 놓으면 돼. 예를 들면 내가 8명이 있는데 8명 아니면 8명이 있어? 얘를 3개의 조로 찢기만 해. 그럼 얘는 뭐야? 컨비네이션이에요. 예를 들면 116 이것도 메커니즘 없다. 이거 다음에 뭐 나오면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125 뭐 이런 식으로. 왜? 그 다음에 13
아니지? 맞나? 1, 3, 4. 그 다음에 1 말고 2, 4. 그 다음 2, 3, 3. 또 이제 3, 2는 없지. 2 없지. 이게 이거니까. 그 다음 3 없어? 4. 4, 3, 1 말고 없지. 4, 4, 1. 4, 2. 그죠? 이렇게지. 이렇게 숫자를 이게 찢어만 놓으면 예를 들면 분할이다 그러면 81 8명 중 1명을 뽑아. 여기 이 한 명의 그룹에 들어가요. 3개의 조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내가 A조, B조, C조라고 하면 A조에다 한 명을 넣어. B조에다 한 명을 넣어. 그럼 이제 남은 놈 중에 한 명을 뽑아. 그다음 나머지 6명을 쭉 해. 이게 한 명 6명으로 찢어놓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합을 쓰기 때문에 조합 안에 들어있는 분할 유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1, 2 오면 8C1, 7C2, 5C5 이렇게 돼. 얘는 뭐 8C1, 뭐 7C3, 4C4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얘랑 얘가 지금 보세요. 이 하나랑 이 하나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중복되는 거니까 2팩분의 1로 얘는 나눠줘요. 2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9명을 3명씩 쪼개 3명씩 그럼 얘가 9C3, 6C3, 3C3이거든? 그럼 얘는 A에도 3명 들어가고 B에도 3명 들어가고 C에도 3명 들어갔잖아. 그럼 얘네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3명씩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63빌딩 위에서 밑에 1층을 보는데 사람을 3명씩 묶은 거야.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구별을 못해. 얘네 셋을 일렬로 배열한 것처럼 나눠주는 거야. 이게 분할이야. 그러니까 얘 분할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요거 나누는 거는 뭐 바보 아닌 이상 다 해.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야. 숫자가 중복되는 거야. 이게 나누는 숫자가 2개가 같이 있어. 그래서 동자순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크게 보면은 조합이고요. 그 조합 안에서 같은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동자순열로 이제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분할은 그거야. 그러면서 네, 분배는 뭔가요? 분해한 것을 배정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8명이 3개의 조로 나누어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세대의 포트에 A, B, C에 나누어 타려고 한대. 이건 배정하는 거야. 그냥 3개의 조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럼 거기까지는 분할이야. 근데 뒤에 제한 조건이 뭐야? 각 조의 인원을 2명 이상 3개의 조 2명 이상이야. 최소 2명 이상이야. 그럼 얘네 날려. 싹 날려요. 얘는 없는 거죠. 그럼 뭐만 되는 거야? 2, 4, 2, 3, 3 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맞아? 응? 예. 그럼 2, 2, 4는 분할 8, C2, 6, C2, 4, C4 하고 숫자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2팩분의 1 여기까지가 분할. 그리고 얘네들을 A, B, C 3개의 배에다가 이 분할한 놈들을 딱딱딱 일렬로 배열 3팩토리얼. 이게 여기까지가 분배입니다. 그래서 분할 분배는요 문제를 잘 읽어서 본인이 캐치하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못 캐치해요. 분할 분배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요. 이게 어디까지 문장이 분할이고 분배인지를 캐치를 잘해요. 그 다음에 2, 3, 3은 8C2, 6C3, 3C3 얘도 마찬가지로 3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 곱하기 얘네 A, B, C에 나눠 담아야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그럼 이것을 계산한 게 1260 이것을 계산한 것이 1680 더하면 2940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나중에 이거를 지금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방학 때 어차피 공통수학 원거 경우의 수 순열법 듣잖아요. 그때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문제 나와서 뭐 이게 엄청나게 뭐 중요하다라기보다 나오면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문제를 읽고 이게 분할인지 분배인지 부분만 하시면 돼요. 다음 10번. 자 이거 대진표 짜는 거. 대진표 짜는 거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전승이 있고 이러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얘도 크게 보면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A, B, C, D의 4개의 학교에서 각각 2명 A, B, C, D 이거 지워도 되죠? 아, 어? 아직? 쓰고 있어요. 이거도? 이걸 쓰고 있다? 아니 그거 자, A의 학교에 2명 있고 B 학교에 2명, C 학교에 2명, D 학교에 2명. 괜찮아? 돌려보내서 얘를 하나를 A라고 놓고 선생님이 A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학생. 얘는 B, B 프라임. 얘는 C, C 프라임. 얘는 D, D 프라임. 이렇게 놓을게요. 2명의 학생들을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테니스 선수를 내요.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시합을 할 건데 학교별로 각 조당 한 명씩.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A가 여기 X조에 들어가면 한 놈 A 프라임은 여기 Y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B가 여기 들어가면 B 프라임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랬을 때 몇 가지 시합 방법이 있겠는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선수 나눠 놓잖아. 그리고 한쪽만 봐요. 한쪽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될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야, A를 여기다 넣어. 그럼 A 프라임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된다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놈씩을 여기다 갖다가 배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약간 경우를 나누고 좀 특정하는 이거 써줘야 되니?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 학교에서 가장 특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A 학교에서 X조에 들어갈 선수 정해. 그러니까 A 아니면 A 프라임밖에 없잖아. 네. 그럼 몇 가지? 2가지씩. 그럼 X조에 얘 넣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Y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 학교에서 A 학교에서 X조에 한 놈 넣었어? 그럼 나머지 이제 B, C, D에서도 한 놈씩 저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둘이지. B나 B 프라임, C나 C 프라임, D나 D 프라임. 얘네 B, C, D, X조에 넣기. B, C, D 중 한 놈. 그러면 Y는 자동으로 배치가 됐는데 이제 저거 경기 짜야죠. 예를 들면 내가 저기다가 여기다가 A, B, C, D를 넣었다고 쳐보자. X에다가 A, B, C, D를 넣었어. 그럼 여기서 이 2경기가 있잖아. 첫 번째 그 8강 토너먼트에서 여기에서 이 2경기를 짜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하나는 내가 A랑 B랑 맞다이 뜨면 나머지 옆에 경기는 C랑 D랑 맞다이를 뜨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A랑 C를 맞다이를 뜨게 하면 얘는 B랑 D가 맞다이를 뜨겠지. 그죠? 여기서 A랑 D가 녹화하고 있구나. 얘랑 경기를 하게 되면 얘랑 얘가 경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3개의 경기밖에 안 되죠. 그죠?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거야. 내가 경기의 일원이 되는 거야. 내가 A라고 하면 A 입장에서는 A랑 B 경기하는 거야. 그냥 지금 전체는 6경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경기인 거야. 왜? A 입장에서는 난 B랑 붙고 C랑 붙고 D랑 붙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붙는 경기랑 B랑 A랑 붙는 경기가 똑같은 경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얘가 지금 몇 개야? 3개죠. 그럼 Y도 몇 개야? 3개가 되겠죠. 3, 2가 되지.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8 곱하기 9가 돼서 144경기가 되겠습니다. (11번) 12번 해볼래요? 12번은 너무 쉬운 문제고요. 11번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방금 선생님이 분할 분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11번을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될까? 짜봤어.
C는 선택만 하면 돼. P는 배열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 순서와 상관있게 나열하는 게 순열이야. 예를 들면 내가 A, B, 예를 들면 A, B, C를 1열로 배열한다. 그러면은 3P, 3이야. 근데 내가 A, B, C를 선택할 거야. 그럼 3C, 3이 된다. 그럼 선택만 하면 나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A, B, C랑 A, C, B가 같은 거예요. 선택만 하면 돼. 올라와. 아니야. 훨씬 커요. 처음보다 훨씬 크다고요? 네. 막 10만 넘어가요? A와 B 두 팀으로 10만 넘을 걸. 완전히 뭐라고? A에서 뭐? 한 명의 A와 B 두 팀으로 나누는 특정 선수 4명 중에서 2명. 9명 중에서 3명. 그러면 걔네들이 모이면 그냥 5명이 되는 거죠. 5명의 A와 B 두 팀으로 나눈다는 게 두 명씩 둘도 셋 둘둘 셋 합치면 10명이잖아. A 5, B 5. 네? 아이씨 4명 중에 2명씩 뽑았어요. 그럼 몇 명 뽑았어요? 2명씩 뽑고 4명 4명 뽑았지. 9명 중에서 3명씩 뽑았어. 몇 명 뽑았어? 100만이 넘어가는 9명 중에서 3명씩을 뽑아서 두 팀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6명을 뽑는 10만 거지. 7천. 이거는 그 너의 문해력의 문제인 거야. 이거는 자기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 왜냐면 뒤에 뭐라 문맥을 봐봐. 뒤에 뭐야? A와 B 두 팀이잖아. 5명의 A와 B 두 팀이야. A도 5명, B도 5명을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순열조합이 어려운 이유는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안 좋은데 뭐 개소리야 뭐야? 720만이요? 난 지금까지 내가 이걸 하면서 한 번도 100만 단위의 그 경우에서 본 적이 없어. 분노 이제 미치는 거 같아. 아까 나온 게 9억 얼마 이렇게 나왔거든요. 억단이야. 얼마 안 보여. 9억 맞잖아. 74년이지. 아니야. 얘는 나왔어. 오 올라갔어. 이해됐네. 지금 만단이에요. 만단이에요. 10만 단이 아니에요. 아? 10만 단이 아니에요. 10만 단이 아니야. 만 단이. 그러면 11번에 이제 3명이 남는 거죠. 그렇죠. 응, 11번 보세요. 13명을 보유해요. 특정 선수 4명 중 2명씩 A와 B에 둘둘 들어갈 거야. 9명 중에서 3명씩 셋 들어갈 거야. 그럼 A 5명, B 5명 되지. 돼요? 응?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분해해 찢어.
4명을 둘둘 찢어. 이게 4C, 2C가 되는 거야. 숫자 어때? 숫자가 어때? 뽑는 애들의 숫자가 2명. 같잖아. 예.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나누기 2패. 근데 얘네 뽑았지? 걔네를 어디다가? A와 B 팀에다가 집어넣을 거잖아. 배정을 해야 되죠. 곱하기 2패. 이건 분배 문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문해력의 문제라고 이거. 분할 분배는 거의 대부분이 문해력. 이 문제를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보죠. 100만 나왔죠. 아까 뭐 1억 나왔죠. 이래요.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래. 고1도 그래요. 손도 못 대는 애들은 허다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나 9명 중 3명씩 셋 하는 거야.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이렇게 그냥 뽑는 거야. 3 2개가 같잖아. 200으로 나눠요.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지. 그럼 얘는 4C가 얼마야? 6인가? 네. 그러니까 6이죠. 끝. 얘 어차피 약분되고 6C 3, 9C 3. 3둘 하나 987 3둘 하나 154 1, 2 하나 4 84 곱하기 20 얼마야? 1680? 그죠?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1680 곱하기 6 하면 1080. 문제에서 특정한 몇 명은 이미 진 거예요. 네. 특정하다라고 하는 건 걔네 이미 걔네는 따로 선별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냥 13시 4 9시고 그걸 해야 돼요. 네, 12번 너무 쉽죠? 이거 본 적 없나 이런 문제? 이게 도형 조합에서 도형 나오면 이거 100이면 100 나오거든요. 사각형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4개의 점이에요. 맞습니다. 4개의 점만 있으면 사각형이 생기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직선 위에 4점은 사각형이 안 돼요. 한 평면 위에 4점이지만 일직선상의 점만 아니면 무조건 사각형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응? 그냥 원이잖아. 일직선상의 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야? 8개 중에 그냥 4개의 점 선택하면 사각형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을 쓸 때 조합은 진짜 편해요. 왜? 알아서 세팅이 돼. 내가 점 4개만 선택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점 8개 중에서.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거든요. 반원 위에서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고 하나, 둘, 셋, 7개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삼각형도 똑같죠. 일직선상의 위에 점 3개만 아니면 삼각형 무조건 만들어져. 네. 그럼 얘는 지금 점 몇 개야? 7개죠. 네. 7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얘는 이 모든 이 점 3개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다야. 73은. 거기서 뭘 빼주면 되냐면 점 일직선상에 있는 점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걸 빼면 돼요. 이러면 삼각형 개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 직선의 개수. 직선. 저는 1에서 3개. 그렇죠. 뭔가 얘는 보세요. 직선은 뭐죠? 점 2개를 통과하는 직선은 차렷!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참. 점 2개를 통과하는 직선은 유일해요. 점 2개를 통과하는 직선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거 점 2개만 선택하면 돼. 이 직선은 72. 그래서 뭐 4C를 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직선은.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해줘야 돼. 왜? 이걸 다 뺐거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선을 다 뺐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싹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거 하나 있는 거 하나 더 해줘야 돼.
삼각형하고 직선이 이루어져. 근데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훨씬 쉬운 거야. 직선은 생각해야 될 게 많아. 됐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 13번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때 6의 배수인 4자리 자연수. 자, 배수 판정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뭐 12번 84 이씨. 계산을 계산 안 했어? 어떻게 해요? 84. 70이요. 아, 컨비네이션을 안 배웠구나. 네. 아, 오케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아, 맞네. 선생님이 10만 써주고 미안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C 뒤에 있는 숫자를 팩토리얼로 4, 3, 2, 1을 하고 얘는 이거야. 4팩분의 8P4야. 이게 얘랑 같아요. 얘에서 8, 7, 6, 5. 그러니까 이 숫자를 시작으로 해서 4개만큼 1씩 빼서 분자에다 쓰고요. 분모는 이 C 뒤에 있는 숫자를 팩토리얼로 하면 돼요. 미안해. 당연히 아닌 줄 알았어. 미안하다. 70. 오케이. 공수 한번 했다. 아니, 기초 경식이니까 공수 원투를 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자, 5개의 숫자. 배수 판정법 알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쓰세요. 자, 2의 배수는 뭐야? 1의 자리가 EOS 짝수. 0 또는 또는 짝수. 그다음 3의 배수는 뒤에 자릿수를 자리의 숫자의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가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이거나 00. 5의 배수는 굳이 안 해도 되죠? 5 아니면 0이니까. 그죠? 6의 배수는 뭐냐면 이거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오케이? 8의 배수는 끝 세 자리가 000이거나 8의 배수. 자, 9의 배수는 3의 배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 그러면 지금 6의 배수 해야 되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걔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끝에가 일단 2 아니면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네. 아, 2 아니면 4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밖에 없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의 배수에서 3의 배수. 3의 배수면 야, 여기에 만약에 1이 왔어. 여기에 3이 왔어. 여기에 4가 왔어. 다 3의 배수죠. 맞아? 여기 끝에 여기 1의 자리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1, 2, 3 1, 3, 4인가? 네. 1의 자리이지 3의 배수. 적절히 여기 3. 1, 2, 1, 3, 4, 5인가요? 네 개 숫자를 하면 4개 이때 6의 배수인 4자리 자연수의 배수. 5개의 자연수. 1의 자리가 2, 1의 자리가 4. 2의 배수인 건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럼 3의 배수인 거 찾아줘야지. 그럼 2를 빼면 1, 3, 4, 5지. 네.
그러면 1, 3, 4, 5 가지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3 이게 2를 더해야 되니까 3k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나와야 되네. 5, 7. 그러면 숫자 조합이 뭐 있죠? 얘가 2가 나왔을 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조합 3, 4 1, 4, 5. 아, 1, 3, 4 안 되나? 1, 3, 1, 3, 1, 3, 5? 1, 4, 5. 1, 4, 5요. 5 되네. 그럼 여기 1, 4, 5 이거 1, 4, 5 가지고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돼요. 그죠? 얘는 4 빼면 1, 5, 2인가? 5, 7, 12 맞네. 1, 2, 5 그러면 1, 2, 5 가지고 3픽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얘랑 얘는 더해야 되니까 12 돼요? 그 다음에 14번 A와 B 두 사람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가 이기고 이거 지워도 돼요? 앞면이 나오면 A A가 이기고 이기는 거를 O 지는 거를 X라고 할게요. B는 B가 1입니다. 네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다고 할 때 동전 6번을 던져서 둘, 셋, 넷, 다섯, 6번을 던졌을 때 A가 이긴 거야. 이러면 A가 이긴 거야. 6번째 A면 앞에 5번 중 몇 번을 이기면 돼? A가 3번 이기면 되죠. 그죠? 그러면 A가 3개, B가 2개가 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A 3개, A, B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죠? A 3개, 3팩, B 2개, 2팩, 9네, 전체 5팩. 오랜만에 분자수를 먹네. 3팩, 2팩, 9네, 5팩이니까 3둘 하나, 6, 3, 2, 1, 2, 1, 5, 4, 3, 2, 1, 1, 그래서 10 이렇게 놓지. 자, 원소년 개념만 설명하고 뭐 시간 되면 한 문제 정도만 걸고 끝내겠습니다. 자, 원탁에 1번, 2번, 3번, 4번이면 그 맞박에다가 저기 번호 붙이고 앉았어. 맞박에 번호 붙이고 앉았어. 그럼 얘는요. 자, 얘를 1열로 배열하는 경우는 1열이라고 부르나? 얘네를 1열로 배열하는 거를 써라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얘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1, 2, 3, 4지. 그치? 근데 얘네를 자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돌려봐. 근데 그래도 똑같아요. 그럼 2, 3, 4, 1이 돼. 그리고 나서 또 90도 돌리면 3, 4, 1, 2가 되고 또 한 번 돌리면 4, 1, 2, 3이 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돌리면 다시 얘로 오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네 4개가 어때?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원의 형태로 앉아있으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에서 보면 얘네들이 그냥 얘네 돌리잖아?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예를 들면 n개를 원순열로 배열을 하면 n개를 1열로 배열을 해. 근데 그 중복되는 게 n개만큼 나와요.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원순열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떤 것만 주의되면 네모, 세모 뭐 이런 모양들에서 중복되는 똑같은 거 아무리 뒤집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게 몇 개인지만 찾아주면 돼요. 그것만큼만 나눠주시면 돼요. 1년로 배우라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1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식탁에 10명이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얘는 내가 번호를 이렇게 쓸게. 번호를 쓰는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쪼개봐. 이렇게. 근데 얘는 이 다른 것들만 나눠주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얘 지금 이렇게 여기가 1번이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 이렇게 오는 거지. 맞아? 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3, 4, 5, 6, 7, 8, 9, 10, 1,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얘까지 여기 오면 그리고 반 타작을 반으로 나누면 뒤집으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얘가 5번이 왔어. 5, 6, 7, 8, 9, 10, 1, 2, 3, 4 이렇게 왔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6번이 여기 왔다고 쳐봐. 6번이 여기 오는구나. 6번이 여기 있는구나. 뒤집으면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얘는 원순열 10명이잖아. 네. 10명에서 뭐 10으로 나눠. 그런 게 똑같은 게 그러니까 다른 게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어? 5개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씨. 터졌다. 이거 나중에 이거 선생님 처리할 테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거 잉크 샌다. 터졌어요? 여기 건드리면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랑 똑같은 경우를 식은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야. 1열로 배열해. 지금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정리하는 게 얘는 1열로 배열한 게 지금 뭐야? 얘 원순열이야. 얘 원순열을 쓴 거야. 원순열이 지금 똑같은 게 아닌 다른 게 서로 몇 개인 거야? 5개인 거야. 그 말은 결국에 1열로 배열한 거를 같이 중복되는 게 2개로 나눈 거랑 결국에는 같다라는 거예요.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편한 걸로 하세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불러주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저게 몇 가지예요? 좀 많이다. 166만 1814400입니다. 네. 181만 4,400. 181 이걸 지금 다시 한 하느라 번만. 181 네. 4400. 아. 그렇지 하느라 되진 않았겠지. 자, 쉬었다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1번까지 이거 하시면 돼요. 원순열 1번 꺼주세요. 뭐가 끄는 거지?